자, 앞전 시간 이어서 계속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그러면 여기서 가공경로 관리자 창에 보면 윤곽가공이라는 공정 하나가 만들어졌습니다. 1번 윤곽이라는 공정이 만들어졌는데, 자, 만들고 나서 보니까 일단은 공구가 지나가는 길을 이게 표시가 돼요. 요거를 해서 경로라고 합니다. 경로. NCI 경로입니다. 공구가 지나가는 길. 그래서 모의가공으로 깎이는 모양을 봤는데요. 요번은 왼쪽에 있는 아이콘이 선택 작업, 경로 확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선택된 작업을 경로 확인하는 아이콘을 클릭해 볼게요. 자, 아이콘을 클릭을 하니까 여기서 이 부분이 회색으로 원이 하나 보여지는데요. 얘를 제가 오른쪽 버튼 누르고 입체로 보니까 얘가 공구예요. 공구. 그 다음에 자, 공구 표시 클릭하면 화면상에서 공구가 사라집니다. 일단은 공구는 기본적으로 표시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 그 옆에 보면 홀더 표시, 모의가공했을 때 보여져 있는 거 위에 있는 이 파란색 부분이 홀더인데요. 이거는 경로 확인에서는 숨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급속 이송 표시인데요. 요건 체크되어 있어야 되고요. 요거는 내가 한 단계 스텝 바이 스텝으로 움직일 때 단계마다 끝나는 위치에다가 점 표시예요. 끝점 표시. 요것도 체크되게끔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빠른 검정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공구가 지나가는 부분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자, 단계 실행, 스텝 바이 스텝에 S, 키보드에서 S 누르면, 자, 얘가 점 포인터가 여기에서 하나가 나타나는데요. 자, 좀 더 좌표도 확인하면서 자세히 살펴볼 겁니다. 그러면 경로 확인에서 아래쪽에 화살표 2개짜리 있는 게 있는데요. 요거 아이콘을 클릭하면 창을 확대할 수가 있어요. 창을 확대하면 자세히라는 부분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스텝의 S, 다음 단계. 자, 요거를 옆에다 누르고 S, 다음 단계 실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구가 아래쪽으로 쭉 내려옵니다. 그러면 자세히에 대한 부분에서 여기 정보가 나와요. 원점에서부터 공구의 원점은 어디냐면 원통 형상의 밑날의 이 원의 센터, 중심이 원점이에요. 그래서 여기 위치는 X는 원점에서 75.2, Y는 마이너스 65.2가 돼요. 마이너스 있고요. Z는 5, 진입 높이까지 접근합니다. G00으로. 그 다음에 급속이라고 되어 있죠. G00. 그 다음에 S. 그래서 직선 이송, 절삭 이송으로 해서 Z쪽으로 쭉 내려옵니다. 깊이는 5.8까지. 자, 여기서 치수는 가공 깊이 마이너스 6을 줬는데, 링크 파라미터에서 가공 깊이 마이너스 6을 줬는데 5.8까지 내려갔어요. 왜? 그래서 바닥 가공 여유 0.2가 있어서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얘를 평면에서 바라보면요. 이렇게. 그러면 이 코너에서 요만큼 살짝 공구 엔드밀이 옆에를 살짝 찍고 내려갔어요. 밑날로 요만큼 찍고 내려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S. 다음 단계,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지나가요. 이 부분 가공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경로가 보여주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빠른 검정이라고 되어 있는 아이콘을 선택을 하면, 요걸 클릭하면 지나가는 곳에다가 그래서 회색 경로가 이렇게 밝은색, 회색으로 표시가 돼요. 요건 공구, 요거 지나가는 길. 절삭이 이루어진 곳에 이렇게 해서 공구 폭만큼 16파이만큼 이렇게 지나가는 바닥에서 이게 그려지는데 이게 빠른 검정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절삭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요만큼. 지금 현재 요만큼 갔을 때. 자, 그 다음에 스텝의 S
코너 원으로 들고요. S 직선으로 S 접근해오고 돌고. 자, 여기선 찍고 내려갔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원으로 돌고, 그 다음 S 여기까지 처음 출발점까지 연결되고, 그리고 나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입체로 한 다음에 등각으로 보고 S 하니까 공구가 안전 높이 Z50만큼 들려져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연속 실행 플레이 버튼 누르겠습니다. 쭉 내려오고요. 노란색으로 표시되는 게 G00 급속 위치 결정이에요. 하늘색으로 표시되는 게 얘가 절삭 이송입니다. 선은 G02, 원호는 방향에 따라서 G02, 그 다음에 여기는 G03 이렇게 발생이 됩니다. 자, 플레이하는 속도를 빠르게 하겠다 하면 여기는 에서 이송 속도 조절바 오른쪽으로 빠르게 해놓고요. 대감키 다시 플레이라면 빨리 동작이 되죠. 나는 천천히 하기 싶다. 그러면 여기 왼쪽 편으로 가면 돼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빨라지고요. 왼쪽으로 갈수록 천천히 움직입니다. 너무 천천히네요. 그래서 공구가 움직일 때 여기 있는 좌표 변화가 있어요. 끝점 위치의 좌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 보면 경로 확인 창에서 보니까 공정은 하나가 있고요. 하나 공정을 검정을 했고요. 정보를 선택을 하니까 사이클 타임 에서 사이클 시간이 나옵니다. 절삭 이송 하늘색으로 표시된 게 11초 11.37초 그 다음에 급속 이송 노란색 G00으로 나타나는 게 0.48초 그래서 토탈 시간이 나옵니다. 11초 85 이렇게 됐네요. 자, 그 다음에 요 밑에는 경로 길이 절삭 이송의 실제 길이는 319.524mm 그 다음에 급속 이송 길이는 이렇게 나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창 닫겠습니다. 자, 진입폭기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엔드밀이 여기서 살짝 첫 벽에 찍고 내려갔어요. 그러면 진입, 바깥에서 접근해서 절삭을 하고요. 바깥으로 쭉 빠져나가는 진입폭기. 자, 어디서 진입에 이쪽에 길이를 좀 길게 추가해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절삭 파라미터에 죄송해요. 절삭 파라미터 쪽 아래 보면 요게 얘가 부모면 아래쪽에 보면 자식이 리드 인 아웃이라고 있습니다. 아래쪽 여기에 보면 진입폭기 아까 앞전 시간에서 해제를 했는데요.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 체크를 하겠습니다. 체크를 하고요. 자, 여기서 닫힌 요소 중간점 위치에서 진입폭기라는 게 있는데요. 요거는 해제돼 있어야 돼요. 자, 체인으로 얘를 한 번에 잡아줬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출발해서 한 바퀴 돌고 대상도형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해요? 내부가 닫혀져 있는 형태예요. 그러면 얘를 체크하면 닫힌 형태고요. 그러면 출발점은 중간점, 이 라인에, 첫 번째 이 라인의 가운데에서부터 진입폭기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해제돼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진입 항목은 체크를 하니까 먼저 크게 직선으로 진입을 할 수 있고요. 또는 원호로 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나는 진입을 직선으로만 사용을 하겠다. 그러면 요것만 쓰겠다.
그러면 원호는 사용 안 할 때는 값을 공구 직경에 대한 비율 60%를 0%로 하든가 아니면 그래서 원호 크기 값 0을 해 놓으면 돼요. 이 값이 반경에 0이라고 들어가 있으면요, 얘는 사용 안 함이에요. 그러면 직선만 진입을 하겠다는 거예요. 사용자가 직선의 길이는 공구 직경에 대한 비율 값을 줘도 되고요. 길이 값을 직접 입력을 하면 돼요. 16파이에 대한 60%가 9.6mm예요. 그러면 진입 경로는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이어질 겁니다. 아이고야, 잠시만요. 살짝 삐딱해서. 이렇게, 아이고, 옆에다 클릭됐네. 왜 이러지? 이렇게 접근한 게 직선으로 진입을 하겠다는 거예요. 참고로 이 부분을 체크해주면, 여기를 눌러주면 얘가 활성화되고 앞에 조건이 그대로 따라와요. 그럼 빠져나가는 것도 직선이다 하면 이 원호에서부터 이렇게 빠져나가게끔 할 수가 있어요. 접근하는 게 진입, 그 다음에 빠져나가는 게 얘가 복귀예요. 자, 진입 방법의 기본값은 접선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선에 탄젠트하게 이렇게 진입을 하는데요. 나는 직각으로 진입할 수 있어요. 법선으로 진입을 하겠다 하면 어떻게 접근하냐면 옆에서부터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얘가 법선이에요. 법선. 그래서 이 직선에 이게 뭐요? 90도로 접근하는 게 법선이에요. 접선은 이 선에 탄젠트합니다. 그래서 접선은 여기서 들어가고요. 이렇게 들어가고 얘가 접선이고 같은 선상에 접근하는 게 직선의 접선. 이 기존 선에 직각으로 접근하는 것을 법선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접선을 쓰면 돼요. 길이는 이 원호 반경이 R값이 10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도면상에서 3mm. 그러면 직선의 길이는 13보다는 크게 여기에다가 일단 13이라고 적어주면 공구 직경의 81.25%니까 그냥 100% 할게요. 16mm. 그 다음에 가운데를 눌러주면 진입 조건이 복귀로 그대로 가요. 원호 반경도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원호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0. 그리고 나서 가운데 눌러주면 진입 16mm로 탄젠트하게 접근하고 진출도 16mm로 해서 탄젠트하게 빠져나갈 겁니다. 자, 그리고 확인한 다음에 재생성. 자, 그 다음에 경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경로 확인은 여기 있는 아이콘 눌러도 되고요. 아래쪽에 보면 가공 경로 NCI를 선택하셔도 돼요. 스타트가 이 도형에서부터 바깥에서 접근하네요. 요만큼이 진입. 외곽 쭉 돌고 여기서 빠져나갑니다. 진출. 여기 진출, 복귀입니다. 복귀. 복귀는 길지 않아도 되는데, 그래서 진입은 100% 그대로 써도 상관없어요. 복귀는 너무 길게 안 나가도 돼요. 자, 그러면 복귀는 같은 값 그냥 써도 되고요. 이건 한 50%로 바꿀게요. 재생성. 다시 경로 확인 들어가면 그래서 소재 외곽에서 근처에서 접근하고요. 쭉 돌고 그래서 빠져나가는 거. 이렇게 빠져나가도 실제 도형에서부터는 반경에서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외곽을 가공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모의 가공 시뮬레이션으로 하겠습니다. 모의 가공에 들어가서 자,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아이소메트릭 등각 보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플레이 버튼 눌러서 외곽을 쭉 가공하는 것을 확인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공이 끝났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안쪽을 가공해야 돼요. 자, 바깥쪽 외곽 테두리를 가공을 할 때는 시계 방향으로 돌립니다. 공구 위치는 이 체인 방향의 왼쪽에 있습니다. 자, 안쪽은요, 체인을 여기서 출발하면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야지만 공구 왼쪽에 있을 때 안쪽이 가공이 돼요. 근데 얘를 체인을 시계 방향으로 작업하면 이 도형의 바깥쪽을 가공이 돼요. 지금 여기 안에를 가공해야 돼요. 가공 부위. 자, 그러면 자, 다시 한번 또 작업해 볼게요. 이번엔 안쪽입니다. 다시 윤곽 가공. 자, 체인으로 대상 도형을 선택을 하는데 자, 여기 보면 되도록이 및 직선 구간을 선택을 하고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얘를 쭉 따라서 갈게요. 그러면 첫 번째 도형은 이 라인을 클릭을 하겠습니다. 화살표는 왼쪽으로 돼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선택 여러분 하지 마시고요. 선택 취소를 해놓고 첫 번째 도형을 얘를 선택하는데 이 라인에 만약에 실수로 오른쪽을 클릭을 하잖아요. 오른쪽으로 클릭을 하면 그래서 화살표 방향은 반시계 방향으로 잡혀요. 역방향 리버스로 바꿔도요. 이 코너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이 안에 원호에서부터 시작돼요. 안쪽을 가공할 때 공구가 엔더밀이 이렇게 절삭이 되는 게 좋아요. 여기서 시작되는 것보다 이 코너에서. 그러면 다시 잘못 선택을 했을 때는 선택 취소 아이콘 눌러서 취소한 다음에 새롭게 잡으면 돼요. 클릭한 직선의 끝점에서 출발이 되고요. 화살표 방향이 에서 절삭 진행 방향입니다. 반시계 방향. 자, 그리고 확인. 가공의 종류 윤곽입니다. 여기 안에 파니까 포켓 가공을 하겠다 하셔도 되는데 지금 가공의 종류는 윤곽 가공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윤곽으로 가공할 수 있어요. 참고로 여기 있는 면적이 넓을 때는 포켓 가공을 쓰는데 여기서는 엔드밀이 한 바퀴 돌아서 가공할 때는 여기를 윤곽으로도 가공할 수가 있습니다. 공구, 기존에 있는 만든 공구 1번 그대로 쓸 거고요. 자, 그대로 쓰는데 이제 여기서 절삭 조건을 조금 보면 자, 얘는 외곽 테두리를 가공할 때는 여기에 가공 간격이 얼마냐면 이쪽에는 3mm, 깊이는 6mm, 단면적을 곱하면 6 곱하기 3, 이 라인을 가공을 할 때 단면적은 에서 6 곱하기 3 에서 약 18제곱미리가 되겠죠. 자, 깊이도 깊지 않고요. 절삭폭도 옆에가 작아요. 그럼 여기는 좀 해서 이송 절삭 조건은 회전수 3000에 이송 1800으로 갔는데요. 이렇게 쭉 지나가도 됩니다. 근데 여기 안쪽은 여기는 이제 안쪽으로 오목하게 들어가니까 여기는 조금 부하가 커져요. 절삭량이 많아집니다. 폭이 넓어지니까 깊이는 변화가 없지만은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는 얼마냐면 R값을 10에다가 3에 3이니까 3루트 2 더하면 약 크게 반올림해서 한 15mm 정도 되네요. 폭이 넓어집니다. 여기는 좀 절삭량이 많고 참고로 여기도 조금 절삭량이 여기보다는 많아요. 근데 내측을 보면 이 라인을 쭉 가공을 합니다.
처음 스타트해서 공구 안쪽으로 가공할 때 공구 직경에 100% 부하 최대로 걸려요. 폭은요. 16mm 한 번에 절삭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내측 가공할 때는 외측 하는 것보다 절삭폭이 커요. 절삭량이 많습니다. 그러면 조건에서 이 이성을 조금 줄일게요. 양이 많아서 1300으로 할게요. 이성만 좀 줄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절삭 파라메타에 들어가서 앞에 조건 값이 그대로 따라왔네요. 가공 여유도 그대로 있고 보정도 그대로 보정 방향 왼쪽도 있고요. 진입 뽑기도 직선 그대로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링크 파라메터에 들어가서 가공 깊이를 안전 높이 그대로 있고 진입 높이 5, 재료 상단 0. 앞에 조건이 모달되면서 그대로 따라가네요. 가공 깊이도 마이너스 6. 자, 새로 시작했지만 앞에 조건 그대로 있네요. 그러면 여기는 그래서 도면을 확인을 해보니까 안쪽의 깊이는 얼마냐면 4mm예요. 4mm. 그래서 가공 깊이 마이너스 4로 바꿔주면 되고요. 나머지 절삭류 이거는 그냥 기본가 앞에 값이 따라가니까 그냥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 공정, 2번 공정을 선택해서 경로 확인 들어가면 스텝에 S 여기서 찍고 내려가고요. 절삭 진입. 진입 길이 되게 작네요. 기본가 100% 16mm인데 이건 16mm가 안 돼요. 왜냐하면 내측은 공간이 좁아서 진입 뽑기 공간이 좁아서 자동 트리밍 됐어요. 툴패스가. 진입 라인이. 절삭 이렇게 지나갈 때 자, 이렇게 접근해서 들어갈 때는 공구 직경에 최대로 걸려요. 그 다음에 나올 때는 요게는 조금 작아졌다가 또 요게는 또 문제는 안 됩니다. 접근해서 들어갈 때면 공구 직경의 100%, 절삭 폭이 16mm의 가공 깊이 4. 그래서 단면적을 곱하면 16 곱하기 4니까 깊이 4니까 4, 6은 24, 24 그러면 64가 되네. 단면적. 그러면 여기에서 비교를 하면요. 절삭량이 여기는 안쪽은 많아요. 여기 공구 직경이 100%예요. 16. 참고로 여기는 아까 여기도 좀 많기는 한데 이렇게 볼게요. 여기는 좀 양이 코너만 살짝 돌아가고요. 나오고 들어갈 때만 나올 때는 좀 앞에서 깎이니까 부하는 좀 작아지긴 하지만은 이렇게 진출 복귀도 경로는 짧습니다. 자동 트리밍이 됐어요. 자, 진입은 이 라인에 탄젠트하게 이 경로에서 공구 중심 경로는 이 라인의 옵셋, 반경 마크 옵셋, 가공 요일을 포함하고요. 옵셋되어 있는 경로에서부터 직선으로 진입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누르고 입체 등각 보기로 하고요. 다시 2번 공정의 경로 확인을 하는데 스텝의 S 등각에서 보면 찍고 내려갑니다. 외곽 돌고 빠져나갔고요. 다시 오른쪽 버튼 누르고 정면 보기 스텝에 대감고 스텝에 S 하면 자, 평행더밀이 여기서부터 무조건 찍고 내려갈 수밖에 없네요. 안쪽은. 이렇게 쿡 찍고 내려가는 것보다 살짝 부하를 요거보다는 수직하게 내려가는 것보다는 부하를 줄이면 비스듬히 내려가면 약간은 줄일 수 있어요. 자, 그 방법으로 탄젠트하게 비스듬히 내려가게끔 해보겠습니다.
자, 그거는, 자, 조건에 보면 2번, 윤곽 가공의 조건에 들어간 다음에 진입복귀에 보면, 진입에 직선, 진입 항목의 요기입니다. 그 중에 직선, 그 다음에 램프 높이라고 있습니다. 자, 램프 높이를 주면요, 탄젠트하게 비스듬히 내려가게 할 수도 있어요. 아, 탄젠트하게가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탄젠트하지는 않습니다. 이 라인에. 이렇게 비스듬히 내려갈 수가 있는데, 이 램프 높이는 얼마 주냐면요, 요게 깊이보다, 가공 깊이보다 여유, 0.5나 1mm 정도 여유를 주면 돼요. 그러면 램프 높이는 5에서부터 시작되면 되겠습니다. 4보다는 높으면 돼요. 작게는 0.5, 많게는 한 1mm. 1mm 이상은 줄 필요는 없고요. 그 범위 안에서 주면 됩니다. 0.1을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여유는 0.1에서 1mm로 할게요. 자, 그런 다음에 확인하고요. 복귀는 비스듬히 나갈 필요는 없어요. 진입할 때만. 그리고 재생성을 하고요. 다시 얘를 오른쪽 버튼 누르고 정면에서 바라보고요. 경로 확인을 하면 스텝의 S 에서 수직하게 아까는 직각으로 찍고 내려갔는데 이번에는 비스듬히 내려가요. 얘가 램프. 얘가 램프 높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버튼 누르고 입체로 해놓고요. 등각 상태에서 자, 모의 가공은 1번도 보고요. 2번도 같이 한 번에 볼 겁니다. 그래서 전체 작업 선택 아이콘을 클릭한 다음에 1, 2번 공정이 체크 표시가 되고요. 둘 다 선택이 됐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선택 작업 모의 가공 아이콘을 클릭한 다음에 그리고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확인하겠습니다. 바깥에서부터 작업하고 얘를 가공 끝나고 난 다음에 여기 작업할 때 점프하고 비스듬히 내려갑니다. 공정이 따로따로니까 얘도 시작할 때 안전 높이 50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저장해 놓으시고요.